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본격적인 민주당 공천이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후보 적격 기준을 놓고 재심과 이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고 컷오프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후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박시종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의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 모였습니다. 비대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언론에 전달한 당직자를 성토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시종 캠프 측은 당직자가 얻은 정보를 당의 공식 발표인 양 언론에 유포한 것이라며 당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완책과 보상을 공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당의 오만하고 부끄러운 형태에 대해 법률과 당헌 당규에 따라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중앙당에 강력히 요청한다! 박시종 예비후보는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 규정에 걸려 시당으로부터 부적격 처리됐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서대석 서구청장도 음주운전 3회 전력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정치 테러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충분히 소명 가능한 변호사법 위반 벌금형을 빌미로 경선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너무나 가혹합니다. 또 억울합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예비 후보자들의 재심 등이 진행되고 있는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경선 후보자 결정은 재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에서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당 공관위가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산 무안군수 2명을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졌습니다. 두 군수는 재심 청구와 무소속 출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현역 단체장들이 컷오프를 통과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봉 뇌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한평군수와 아들과 측근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나주시장 등은 컷오프 과정에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광주 전남에선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선 후보자를 골라내는 과정에서 혼선과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 지역 도의원 의석수가 58석에서 61석으로 3석 증가할 전망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전남의 도의원 선거구는 순천이 6곳에서 8곳으로 2곳 늘고 광양은 3곳에서 4곳으로 나주는 2곳에서 3곳으로 각각 1곳씩 증가했습니다. 반면 강진의 도의원 선거구는 2석에서 1석으로 줄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학생 절반 이상이 3월 개학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2일 이후 현재까지 전남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23만여 명 가운데 12만 1천여 명이 확진돼 52.9%의 확진율을 기록했으며 유치원생이 60.1%로 가장 높았습니다. 학생들의 확진은 지역사회에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와 맞물려 개학 이후 가족과 동료 학생들 간 감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류 집단 폐사가 발생한 고흥 해창만에서 세척제 성분이 검출되자 분노한 주민들이 태양수산광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원인 미상이라고 판단한 결과서를 들여다봤더니 정작 주민이 원인으로 지목한 세척제 성분은 검사 의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고흥군청 앞 도로가에 수상태양광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트럭이 줄지어 섰습니다. 국민을 죽이는 산민이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지난달 어류가 집단 폐사한 해창만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던 고흥군. 하지만 강원대학교 어류연구소가 최근 해창만과 어류의 혈액에서 세척제 성분인 ABS가 검출됐다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노한 주민들은 수상태양광으로 극심한 환경 피해를 겪고 있다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물고기는 다 죽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저것을 다 설치된다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이게 정말 그들이 말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인가?
애초부터 태양광 패널 세척으로 인해 물고기가 폐사했다고 주장해온 주민들. 취재진은 고흥군이 유해 성분이 없다고 판정한 검사 항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검사 항목과 사업자 측이 주장한 농약 성분 등을 조사했을 뿐 주민들이 주장한 세척제 성분은 검사 의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주변의 상황을 들어서 이게 어떤 뭐 때문에 원인이고 그걸 역추적해 나가서 그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혀 없었던 거죠. 세척제 성분을 검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흥군은 주민들이 당시 세척제 사용 의혹을 제기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사 예정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흥군은 강원대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새로운 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대학교 어류연구센터는 조만간 ABS의 검출 농도와 구체적인 조사 결과서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지역 지자체 서버 등을 통합해 관리하는 공공 데이터 센터의 순천 유치가 지난해 3월 확정됐는데요. 사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부지 선정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르면 올해 말쯤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순천 유치가 확정됐던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민간업체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지 1년 만에 순천 자벌드와 인접한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당초 지난해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20여 곳의 후보지 가운데 최종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자녀분들의 학교 생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전남 지역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 운영하던 서버와 데이터 등을 통합해 관리하는 곳으로 국내 대형 IT 기업의 자회사인 NHN 엔터프라이즈가 사업비 3천억 원을 들여 건립하게 됩니다. 부지가 확정되면서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4년 초부터는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건립되면 민간 부문에서 2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고 각 지자체와 전라남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인력이 파견돼 총 300여 명이 근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데이터나 민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관된 어떤 창업들이 또 일어날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걸로. 현재 사업자 측이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는 이에 맞춰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가 없고 관련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높아져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의 임무를 맡아왔다며 인수위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 등을 담은 요구안을 인수위에 전달했습니다. 내일은 세월호 8주기입니다. 세월호에서 목숨을 잃은 304명 가운데 250명은 수학여행길에 올랐던 18살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활짝 열려있는 방문 안으로 가지런히 정리된 침대가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2학년 7반 동수의 방입니다. 수학여행에 들고 간 아들의 가방은 엄마가 챙겨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몇 번을 빨아내도 지울 수 없었던 팽목항 냄새는 8년 동안 엄마를 울렸습니다. 소독약 냄새, 바다 냄새. 도저히 미치겠더라고. 미쳐버리겠더라. 그 감정이. 그 팽목항 그때 느낌도 나고 막. 동수의 꿈은 로봇 공학자였습니다. 동수와 함께 로봇을 만들던 동아리 다이나믹스 멤버 8명 중 7명이 세월호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동수를 보낼 수 없었던 아빠 엄마는 동수의 방을 치우는 대신 긴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국을 누볐고 침몰 해역이 보이는 동거차도 산마루를 끊임없이 올랐습니다. 침몰 원인을 밝힐 수만 있다면 지구 반대편 네덜란드까지도 달려가 사고 순간을 수백 번 재현하는 고통과도 마주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이를 못 보내고 있거든요. 이유를 모르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다만
왜 그랬는지는 알고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싸워왔던 것 같아요. 해마다 4월이 되면 아빠 엄마는 분주해집니다. 연극 무대에 오르고 시민들을 만나며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덩치는 크지만 순하기만 했던 동수가 자신의 방에 돌아올 수는 없지만 진실을 밝히는 일만이 동수가 아꼈던 동생을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추모 기간을 운영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추모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별로 현장 상황에 맞게 추모 현수막 게시와 추모 묵념, SNS 추모 행사 등을 자율적으로 진행합니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4.16 생명과 안전, 전남 청소년 작품 공모전도 개최합니다. 광양시 의회가 지역사회 내 논란이 됐던 시 제출 안건들을 모두 부결하고 제8대 마지막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어제 제8회, 제3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갖고 광양시 일부 조직 개편안과 어린이 보육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을 부결했습니다. 또 의회는 예결위에서 광양시가 제출한 유아 청소년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예산 26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제308회 임시회를 열고 20건의 조례안, 일반안과 함께 1조 2,647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